안녕하세요. 에이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성공적인 주식 투자를 하기 위해 버려야 할 것 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지난 영상에서 저는 주식 투자를 시작하는 것이 무조건 좋다라고 이야기했었는데요. 혹자들은 주식 투자가 위험한 것 아니냐고 말하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다루었듯이 개인 투자자분들의 많은 비율이 주식으로 손실을 본다라고 했었죠. 주식 투자로 손실을 봤다고 하는 분들, 만약 이 영상을 보시면 본인이 왜 손실을 보고 있는지 한 번쯤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오랜 시간 주식을 공부했고 또 주식 투자를 오랫동안 하고 있고 주변에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을 만나봤는데요. 주식으로 손실 보는 분들의 원인은 대부분 비슷비슷합니다. 대표적인 경우를 몇 가지만 언급해 보자면 가장 많은 이유가 아무래도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주식을 매수하는 거예요. 매수 매도에 근거도 없고 심지어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 어떤 회사인지 내가 왜 사는지도 모르고 사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냥 추천받아서 누가 좋다니까 종목을 사는 것이죠. 주식시장에서 정보가 가장 느린 것은 개인 투자자입니다. 여러분들 귀에 그 정보가 들어갔다는 것은 이미 한참 돌고 돌은 닳고 다른 뉴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정작 본인들은 그걸 몰라요. 인정하기 싫어합니다. 마치 내가 굉장한 고급 정보를 얻은 것처럼 믿고 생각하고 확신을 갖고 매수를 해요. 이것을 이제 소위 BNP 매매라고 하죠. 사놓고 기도하는 매매입니다. 올라가라 올라가라 주문을 걸죠. 물리게 될 확률이 아주 높은 잘못된 매매법입니다. 그리고 또 잘못된 매매법이 바로 충동적인 매매인데요. 예를 들어 누가 어떤 종목으로 큰 수익을 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나만 소외되는 것 같죠. 나는 수익을 못 내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냥 그 종목을 그냥 질러버려요. 나도 수익을 내야겠다. 좀 저 달리는 버스에 올라타야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냥 매수 버튼을 질러버립니다. 작년에 대표적으로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던 시젠이라든지 신풍제약 같은 종목들, 또 최근에 박셀바이오 같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개인들이 뒤늦게 올라탔다가 물리는 경우가 뭐 너무나도 많죠. 그래도 요즘엔 개인 투자자들도 스마트해져서 급등한 종목에는 잘 올라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누가 옆에서 이거 제2의 시젠이다, 제2의 신풍제약이다, 뭐 제2의 박셀이다, 뭐 이런 소리를 하면 그래 내가 시젠으로는 못 먹었지만 뭐 신풍이나 박셀로는 못 먹었지만 이걸로는 내가 먹어야겠다. 이러면서 조급한 마음에 욕심을 받고 매수를 합니다. 충동적이죠. 이러면 또 역시 물리게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의 경우만 더 살펴보면 호가창을 보고 하는 매매예요. 스캘퍼들, 스캘핑을 하시는 분들은 호가창을 보고 매매를 많이 하시죠. 그분들은 초단타를 치기 때문에 차트보다는 호가창을 보고 매매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초보자분들이 호가창을 보게 되면 이게 엄청나게 빨리 매수세와 매도세가 들어오기 때문에 막 현란하게 호가창이 막 정신없이 요란하게 움직이죠. 이게 진짜 세력의 매수세가 들어오는 건지 아니면 개미꼬시기인지 구분할 눈도 물론 없겠죠. 호가창만 보면 막 당장이라도 막 이게 크게 상승할 것 같고 막 올라갈 것 같아서 매수 버튼에 손이 갑니다. 그러다 물리는 것이죠. 지금 간단하게 한 세 가지 정도만 언급해 봤는데 이 외에도 많은 이유들이 있어요. 뭐 급등주 올라타는 거, 뭐 상따한다든지, 뭐 하따한다든지, 뭐 시황을 보는 눈이 없이 그냥 많이 오를 것 같다는 생각에 인버스를 매수한다든지, 뭐 한 종목에 몰빵 투자를 한다든지, 뭐 이런 많은 이유들도 있겠지만, 사실 제가 언급한 세 가지, 얇은 귀, 남이 좋다고 해서 사는 그런 매매나 충동 매매만 안 해도 손실 낼 확률을 많이 낮출 수가 있어요. 이런 매매들도 당연히 하면 안 되겠지만, 이런 거 말고 성공적인 주식 투자를 하기 위해서 꼭 버려야 할 것 두 가지를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볼게요. 이 두 가지를 잘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의 매매 습관을 조금 정립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공적인 주식 투자를 위해서 꼭 버려야 할 것 첫 번째입니다. 바로 계좌 회전율이라는 것인데요. 여러분들 증권 계좌의 회전율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증권 계좌에서는 자신의 회전율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회전율이란 투자 금액 대비 거래 금액, 다시 말해서 내 투자금을 몇 번 굴리느냐를 나타낸 수치입니다. 쉽게 예를 들어 설명해 볼게요. 100만 원을 가지고 주식을 한다라고 해봅시다. 주식 계좌에 100만 원을 가지고 주식을 할 때
내가 100만원어치 매수해서 100만원 그대로 매도했다라고 하면 그때 회전율은 100%가 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100만원 가지고 50만원어치만 매수하고 50만원어치 매도를 하면 계좌 회전율은 50%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일주일 동안 100만원어치 매수했다가 매도하고 또 100만원어치 매수했다가 매도하고 또 100만원어치 매수했다가 매도 이렇게 3번을 하면 일주일 동안 나의 계좌 회전율은 300%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 회전율과 주식 투자 성공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의외로 이 회전율과 수익률에는 아주 큰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부동산으로 돈 벌었다고 하는 사람이 많은가요? 아니면 주식으로 돈 벌었다고 하는 사람이 많은가요?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불패라는 말은 나와도 주식 불패라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으시죠? 우리 주변에 부동산으로 큰 돈 벌었다는 사람은 자주 봐도 주식으로 큰 돈 벌었다는 사람은 참 보기 힘듭니다. 물론 2020년 작년에는 역대급 호황시장이었기 때문에 주식으로 돈 번 사람이 많겠지만 그 전까지는 많이 없었던 게 사실이에요. 부동산과 주식에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하냐를 한번 좀 생각해 보자는 거죠. 우리는 주식을 할 때 호가창과 차트를 너무 많이 본다라는 것이에요. 너무 자주 시세를 확인합니다. 여기에 바로 회전율의 비밀이 있는 것인데요. 부동산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매일, 매시간, 매분, 매초 단위로 시세 확인하면서 부동산 살지 팔지 고민하나요? 오늘 부동산 내 부동산이 1000만원이 올랐다고 팔고 500만원 떨어졌다고 막 신경 쓰고 그러나요? 별로 신경 안 씁니다. 그냥 놔둬요. 시세를 매일 확인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묻어두는 것이죠. 근데 주식은 그렇지가 않아요. 주식은 매일 봅니다. 심하면 그냥 계속 보고 있어요. 밥 먹을 때도 일할 때도 그냥 계속 호가창을 켜놓고 보게 됩니다. 차트를 보는 것이죠. 보고 있다가 막 올라가면 뭔가 사야 될 것 같고 막 떨어지면 뭔가 나도 공포에 질려서 따라서 던져요. 이걸 투매라고 하죠. 너무 자주 보니까 오히려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작년 연말에 NH투자증권에서 아주 재밌는 리포트가 나왔어요. NH투자증권에서 1월부터 11월까지 신규로 계좌를 만든 사람들의 수익률을 연령대와 성별로 비교 분석한 자료였는데요. 표를 보시면 수익률이 제일 높은 층은 30대 여자, 그 다음 높은 층은 40대 여자였습니다. 수익률이 제일 낮은 층은 20대 남자가 3.8%, 그 다음이 30대 남자가 11% 정도 수익을 거두었습니다. 작년이 역대급 호황이었기 때문에 수익을 낸 것은 다행이었지만 시장 상승률보다 20대, 30대 남자의 경우는 오히려 더 낮은 수익률을 거두었다라는 것이죠. 이 자료가 절대적인 자료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 자료만 놓고 봤을 때는 여성분들이 남성분들보다 주식 수익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하게 되었을까요? 여성분들이 더 열심히 공부를 해서? 아니면 주식을 더 잘해서?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보다 근거 있는 해석은 바로 회전율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낮은 수익률을 기록한 20대 남성의 경우 회전율이 무려 6,833%였다라고 합니다. 100만원으로 주식을 한다고 하면 사고팔고 하는 거래 대금이 6,800만원이 넘었다라는 얘기예요. 총 투자 금액으로 사고팔고를 68번을 한 겁니다. 이에 비해 가장 높은 수익률을 거두었던 20대, 30대 여성의 회전율은 각각 2,600%, 2,800% 정도라고 하니까 여기도 그렇게 낮은 편은 아니지만 어찌됐든 20대, 30대 남성에 비해 절반도 안 되는 회전율이라는 것이죠. 이런 리포트는 사실 2015년에도 있었습니다. 하나투자증권이 6만 명의 개인 투자자들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회전율과 수익률은 반비례한다라는 것을 발견했었죠. 회전율이 연간 2000% 이상인 투자자들은 수익률이 마이너스 18%였다라는 리포트가 나온 바 있었습니다. 매매가 잦을수록 판단 미스, 충동적인 매매를 하기 쉽고 그만큼 실수를 하다 보니까 수익률이 낮아지더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 A라는 종목을 샀는데 안 오릅니다. 근데 옆에 B라는 종목이 막 올라가요? 그럼 A를 팔고 B를 사게 되죠. 여기서 벌써 매수 매도가 한번 나가게 되고요. 근데 내가 B를 사니까 B는 막 떨어지고 내가 들고 있던 A가 다시 올라갑니다.
여기서 이제 멘탈이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욕이 나옵니다. 아우, 거지 같네 이러면서 또 B도 팔게 되죠. 그리고 뭐라고 해요? 그냥 A 들고 있을 걸 이럽니다. 이런 매매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아, 내가 종목은 잘 보는데 매수 매도가 잘 안 되네. 이런 말을 굉장히 자주 합니다. 여러분, 그거 종목 잘 보는 거 아니에요. 매일매일 상승하는 종목이 평균적으로 1000개씩은 나옵니다. 오르는 종목 맞추는 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것은 종목을 잘 보는 게 아닙니다. 그 종목이 언제 오르느냐를 맞추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것까지 맞출 때 종목을 잘 본다고 하는 것이지, 그냥 예전에 내가 들고 있던 종목이 오른다? 내가 종목은 잘 보는데 잘못된 판단이라는 것이죠. 정말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하면 사놓고 기다리면 되는데 그 기다리는 것을 못하는 것이죠. 왜냐? 계속 보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루하루 오르고 떨어지는 것에 몸이 먼저 반응을 하는 겁니다. 포털 사이트 증권 게시판 한번 가보세요. 토론방 같은 데 가보시면 하루 좀 내려왔다고 그 종목을 뭐 개잡주라는 둥, 쓰레기 주식이라는 둥, 쓰레기 회사라는 둥 엄청 욕을 합니다. 주식을 하면서 성급한 매매로 보지 않아도 될 손실을 보고 계시는 분들, 왜 주식이 부동산보다 수익 내기 어려운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혹시 내 계좌의 회전율이 너무 높지 않은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공적인 주식 투자를 위해서 꼭 버려야 할 것 두 번째는 확신입니다. 스포츠를 예로 들었을 때 1등과 꼴등의 격차가 크게 나지 않는 종목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야구죠. 야구는 1등의 승률이 다른 많은 스포츠들에 비해서 낮은 편에 속합니다. 작년 2020년 프로야구 1위 팀이 NC 다이노스였는데요. 1위 팀의 승률이 6할 1리입니다. 10번 경기에서 6번 이긴다는 뜻이거든요. 1위 팀 치고는 상당히 낮은 승률이죠. 더 재밌는 건 2위부터 5위까지의 승률이에요. 전부 5할 6푼 정도의 4팀이 머물러 있습니다. 절반보다 조금만 더 이겨도 2위에서 5위 안에 들 수 있다는 이야기도 되고요. 2, 3, 4, 5위 4팀은 서로 붙었을 때 확률적으로 누가 이겨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는 말도 됩니다. 흔히 스포츠에서 업셋 경기다 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하위권의 팀이 상위권의 팀을 잡는 경기를 말하죠. 그런 경기가 흔하게 나오는 경기가 바로 야구라는 것이죠. 일반적인 기록 경기나 탁구, 테니스, 볼링과 같은 1인 스포츠 경기에서는 실력이 낮은 선수가 높은 선수를 잡으면 이변이다, 기적이다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그런데 야구에서는 꼴찌팀이 선두팀을 이겨도 이변이란 말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애초에 1등 팀도 10번 싸우면 4번은 지거든요. 그럼 주식은 어떨까요? 모르긴 몰라도 주식도 운동 경기라고 친다면 야구보다 훨씬 더 심한 업셋 경기가 수도 없이 나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주식에도 고수들이 많고 주린이라고 불리는 초보자 분들도 많겠지만 그 갭이 엄청나게 크다라고 하기는 애매해요. 물론 아주 긴 시간을 놓고 고수와 초보의 수익률을 비교하면 당연히 고수가 물론 좋긴 하겠죠. 하지만 당장 작년 한 해로만 기간을 국한했을 때도 고수들이 주린이들보다 더 높은 수익을 거두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작년 한 해 동안은 주린이 분들이 수익률이 더 좋을걸요? 이런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실험이 1973년 미국에서 있었습니다. 프린스턴 대학 교수 말키엘이라는 분이 자신의 효율적 시장 이론이라는 이론을 증명하기 위해서 한 가지 실험을 하는데요. 이 실험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원숭이와 전문 투자자, 아마추어 투자자 이렇게 세 그룹이 주식 투자 수익률 시합을 한 것이었어요. 원숭이는 벽에 주식 종목표를 붙이고 다트 게임이나 추첨을 할 때 쓰는 화살 던지기 방식으로 던져서 맞춘 종목을 매수했습니다. 말 그대로 원숭이가 아무 종목이나 찍어서 매수한 거죠. 투자자 그룹, 그 다음에 아마추어 그룹은 열심히 분석을 해서 종목을 매수했겠죠.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원숭이의 수익률은 마이너스 11.4%라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그 기간 동안 시장이 26.9% 하락하는 하락장이었대요. 시장 하락률에 비해 원숭이는 굉장히 선방한 것이죠. 마이너스 11%로 끊었으니까요. 전문 투자자 그룹의 성적은 어땠을까요?
전문 투자자 그룹은 마이너스 13.6%, 아마추어 그룹은 마이너스 124%였다라고 합니다. 세 그룹 중에 원숭이가 제일 수익률이 좋은 것이었어요. 이것은 물론 조금 특수한 상황에서 실험을 했던 극단적인 얘기긴 하지만 결과가 상당히 흥미롭지 않나요? 저도 주식을 꾸준히 했지만 작년 한 해는 참 특이한 시장이었어요. 기존에 주식을 하던 분들은 3월 급락장에 심하게 손실을 봤죠. 3월 이후로 시장이 급반등하면서 올라오긴 했지만 기존에 하던 분들은 손실을 메꾸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했고, 또 과거 상식 수준 이상으로 V자 반등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상승분의 시세를 수익으로 돌리지 못한 분들도 많아요. 주식 좀 했다는 분들은 지금은 고점이야, W자 조정이 오면 매수 들어가야지, 쌍바닥 확인하고 들어가야지 이러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기다리던 조정이 안 오고 지수 그냥 V자로 날아가 버리니까 멍한 거죠. 그러다 뒤늦게 따라 들어가고요. 인버스를 사놓고 기다리신 분들도 아마 큰 손실을 봤겠죠. 근데 지난 3월 이후에 주식을 시작하신 주린이 분들은 뭘 사도 수익이 막 50%씩 나오니까 주식 너무 쉽네, 이렇게 쉬운데 왜 돈을 잃지? 이러면서 기존 투자자분들보다 더 큰 수익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이죠. 그야말로 작년 한 해 주식시장은 업세 시장이었던 셈입니다. 초보자분들이 훨씬 더 큰 수익을 거두었을 거예요. 주식시장에서 절대적인 건 없어요. 확률적으로 10번 중 6번만 이기는 야구에서 우승을 하는 것처럼 주식은 더 치열한 확률의 싸움입니다. 주식은 변수가 너무 많은 시장이에요. 하루에도 몇 번씩 예측 불가능한 일들이 터져 나옵니다. 거기에 감정까지 더해지기 때문에 훨씬 투자가 어렵죠. 업셋으로 표현하기에도 부족한 일들이 너무나 자주, 너무나 아프게 찾아오는 것이 바로 주식시장입니다. 이런 곳에서 확신, 절대적, 무조건, 이런 마음가짐, 이런 태도는 나에게 칼이 되어서 되돌아옵니다. 이 종목은 무조건 올라, 이 종목은 무조건 안 돼, 이런 단정적인 생각들 있죠?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저도 주식 7년차 개인 투자자인데 주식 좀 알 것 같으면 또 무너지고, 이제 좀 알겠다 싶으면 또 무너지고 하는 경험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런 호재 뉴스가 나왔으니 내일은 무조건 간다, 내일 안 가더라도 이건 조만간 무조건 간다, 몰빵하자, 이런 식으로 맹신하고 확신하지 마세요.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를 줬다고 해서 그것을 맹신하지 마시고요. 안 갈 수도 있다는 대비를 하셔야 합니다. 영상을 촬영하는 오늘 1월 26일 코스닥이 20년 만에 1000포인트를 터치하고 내려왔어요. 코스피도 사상 최고가를 찍고 날아가고 있고, 그런데 인버스, 곧버스 매수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대요. 왜 그런 판단을 했던 것일까요? 그들이 주식에 대해 아무것도 몰라서 그런 잘못된 판단을 한 것일까요? 코로나가 안 끝나는데 지수가 이렇게 올라? 실물 경제가 어렵다고 하는데 지수가 이렇게 올라? 이건 무조건 고점이야, 무조건 빠질 거야, 조정이 올 거야, 이런 마음으로 인버스를 매수했겠죠. 자신이 가진 지식과 상식을 동원해서 말이죠. 그런데 시장은 어떤가요? 더 갑니다. 코로나 안 끝났는데 더 가요. 자신의 판단이 틀린 것이죠. 하지만 인버스를 매수한 분들은 쉽게 인버스를 매도하거나 포지션을 바꾸지 못합니다. 자기 확신에 가득 차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확증 편향이라고 하죠.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 상태에 빠져 있을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남들은 이런 호황장에 종목 사서 수익 보는데, 초보자분들도 큰 수익을 내고 있는데 주식 좀 했다는 나도 인버스 사서 손실을 보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속이 뒤집어집니다. 굉장히 가슴이 쓰려요. 오랜 시간 시장 참여자로 시장을 바라보며 제가 내린 결론, 시장은 옳고 나는 틀렸다라는 항상 겸손한 자세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야 매일의 전쟁터 같은 이 시장에서 배우면서 넘어갈 수 있어요. 나는 틀리지 않았어, 나는 옳은데 시장이 이상해, 세력에게 당했어, 이런 소리 백날 해봐야 배우는 게 없습니다. 시장이 이상한 게 아니라 내 판단, 내 확신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가 있어야 해요. 주식시장 앞에서는 그 어떤 확신도 다 내려놓고 인정을 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경험들을 쌓아가면서 확률을 높여가는 것이죠. 남들이 몇 퍼센트 수익을 거두었더라, 이런 거 다 무시하세요. 그런 남들의 이야기에 귀를 닫고 나의 매매에 집중해서 만족할 만한 수익을 거두면 그냥 감사히 수익 내고 나오면 되는 것입니다.
성공적인 주식 투자를 위해서 버려야 할 것 두 가지를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욕심, 탐욕, 한탕주의 같은 헛된 희망 등도 물론 버려야겠지만 회전율과 확신, 이 두 가지를 키워드로 꼽아봤어요. 만약 주식 투자를 하면서 수익을 내고 계시고 있다면 꾸준히 좋은 수익 내시기 바라고요. 주식 투자를 하면서 남들은 수익이 난다고 하는데 나는 자꾸 손실이 발생한다 하시는 분들, 특히 이런 좋은 시장에서 뭘 해야 될지, 뭘 매수해야 될지 모르겠는 분들, 나는 왜 손실 중일까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두 가지 회전율과 확신에 대한 부분을 점검해 보시면서 꼭 성공적인 투자, 승리하는 투자 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